그리고 자 김건희 여사 명태균 대표의 관계가 과거에는 아주 좋았다가 자 총선을 앞두고 깨어졌다.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은 서로가 긴장 관계로서 네. 뭐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최근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내려가서 두 차례 경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는 저희 서픽스에 물음표를 몇 개를 찍은 이렇게 답변을 해줘서 경고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만났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고로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내려간 뭐 저는 현직 그 대통령실에서 내려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네. 봐요. 뭐 전직이든 오히려 현직이든 이제 외곽의 어쨌든 사람을 예, 예. 이런 경우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합법적인 대통령실 기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 인정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사람을 끼웠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이 내려가서 만났는데 아마 뭐 협박을 한다거나 압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회유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넘지 마라.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하라라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다. 그렇죠. 회유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명태균 대표가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숨어야 하는데 그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단일화에 관여했다. 그리고 천하람, 이준석 삽질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고 여러 사진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은 본인도 할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다라는 본인의 의지의 표현이겠죠. 내가 여기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요. 이분은 여론조사 회사 또는 컨설팅 회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겁니다. 불법적 영역이라면은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 특히 사인이면서 정당의 영역에 선거 개입이라든가 공천 개입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명태균 씨가 1차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평론가들은 이제 명태균 궁지에 몰려서 사법 처리 받는 것밖에 없다. 검찰이 이제 6,300만 원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것이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내용은 폭로하는 순간 지 끝인데 네. 어떻게 지가 큰 소리 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6,300만 원의 정치자금법의 향배가 우리가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통 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일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그게 정치자금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이 이 명태균 씨한테 중개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명태균 씨에게 사례금으로 줬다. 자, 그 사례금의 성격이 첫 번째, 공천에 도와줘서 사례금이다. 이러면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명태균 씨 위선까지 터지게 되죠. 만약에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까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명태균 씨도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선거 때 도와줘서 준 거다라고 해버리면은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 자금이 오버페이 지출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못 주고 지금을 줬다. 이렇게 되면 김영선 씨가 더 문제가 돼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이 돈 6,300만 원에 명태균 씨가 수수한 것에 대해 가지고 큰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적용해 봤을 때 구속돼서 실형을 오래 산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 상황에서 그 정도의 정과가 인생을 완벽히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용산도 지금 명태균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긴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까지 폭로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도대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라는 것이 잘못되려면 그 보고 내용이 왜곡되었다, 조작되었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작도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공표한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만졌다면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임의로 보고용으로 본인이 만든 여론조사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것은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대선 전후에 최종 대선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까지, 투표일까지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일단 뉴스토마토에서는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네. 부인하지 않죠. 다만 이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네. 본인이 여론조사를 내부에서 했던 것 하나, 네. 두 번째는 PNR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외부의 언론사와 함께 공유했던 것, 네. 이것이 조작으로 의심되는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그것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활동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규정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역할은 했죠. 왜냐면은 일단 여론조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제공을 하고 사실이라면은 단일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매개적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과의 은혜 관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달에 공천받는 과정에 여기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과정에 윤석열이나 김건희라는 당의 공천권 행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개입되었다라고 결론이 날 때 그때 가서 이것이 선거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되는 거고 명태균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참고인 또는 하나의 이 좀 뭐라고 합니까? 종범? 뭐 이전 차원 정도로 다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이번 22대 총선 또는 이제 21대지만 보궐선거에 개입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뭐 굉장히 소문이 많습니다. 네, 뭐 네. 두세 명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현재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보다 그러면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명태균, 김건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났겠느냐. 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여의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설에는 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가 대통령 영부인과 맺었던 관계, 그리고 지금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맺었던 관계가 매우 유사한 또는 오히려 명태균이 더 큰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종호 씨는 사업적 관계고 네. 이분은 이제 정치적 관계잖아요. 예. 정치적 관계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개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 차단벽을 세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분은 민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용역받고 돈 받아서 아웃소싱 받아서 해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